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 대전 충청지역본부 자격부가부입니다. 국민의 곁에,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언제나 함께해온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로 유명한 사회보장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베버리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입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이 말은 현대 복지국가의 목표이자 이상으로서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건강보험공단 소개, 건강보험 개요,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등 여러 유익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설립 목적을 가지는지, 공단의 역할 및 성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 노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 체계를 보면 2020년 6월 기준 전 국민 약 5,285만 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급여자 149만 명을 제외한 5,163만 명입니다. 건강보험은 총 3가지 가입자로 나뉘어지는데요.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 그리고 소득재산, 자동차 등의 부과 요소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집니다. 건강보험에 제외되는 사람은 의료급여법에 의거 의료급여를 받는 자와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 배제 신청을 한 자는 건강보험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된 사람이 의료급여에서 해제 또는 국가유공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천만 가입자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보험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험자의 역할로서 첫 번째로 가입자 취득, 상실 등 전체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 부과 징수를 통해 보험 재정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가입자를 대리해서 의사 등 공급자와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수가 형성 등의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비 지급과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제공 등 보험급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만성질환관리 등 예방 증진 업무를 포함한 건강 업무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 및 2011년 4대 보험 통합징수를 수행하게 되면서 보건복지 분야 최대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험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단순 진료비 지원의 치료중심 보험급여에서 예방, 건강증진, 장기요양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 포괄적인 의미인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1977년 1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적용으로부터 2008년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까지 많은 영역이 건강보험에 추가된 바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보면 지역, 직장, 공교조합이 통폐합 과정을 거쳐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대 출범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227개 장기요양운영센터, 54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여
이는 대한민국의 초고도 성장을 말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역시 대한민국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여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단 기간 내 전 국민 의료 보장을 달성한 것을 건강보험의 주요 성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안착과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 시기인 1977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불과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36년, 복지국가의 롤 모델로도 알려진 독일조차도 127년이 걸렸으며 세계 초인류 선진국에 속한 미국은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제도처럼 전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제도의 시행과 확립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성과는 평균 수명과 영아 사망률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과 영아 사망률 부문에서도 OECD 평균에 비해 더 높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라는 지표는 출산 여성의 건강 상태, 양육 조건, 출산 환경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바, 영아 사망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의료 제도 및 인프라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납부 수준은 상위 수준이 하위 수준에 비해 10배가량, 급여 혜택은 2배 정도 되는 부분으로 각각 수준별로 보면 하위 부문은 보험료 대비 5배 정도의 급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성격상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2018년 전체적으로는 보험료 대비 약 1.8배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1,000원 냈다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1,800원의 혜택을 본 셈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OECD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달성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약 64%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9년 기준 보험료율로 볼 때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로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체계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란 중증 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 건강관리의사 또는 주장의 관리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적용 대상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며 본인 부담률을 10%로 적용합니다. 또한 부산, 대구, 남구, 제주시에서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보험 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전동 휠체어 등 88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지원하며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100%를 지원합니다. 동일한 보조기기는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만 지급합니다.
우리 공단은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입자 등에게 보조기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 지원 및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 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목발이며 기본 2개월 대여해주며 1개월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4개월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이거나 복지회관이나 요양기관 등 특정 단체에 대여하는 것은 안 되며 동일 사용자, 동일 품목 이중 대여나 6개월 이내 재대여는 불가합니다. 신청인이나 사용자가 공단에 유선, 인터넷 방문하여 대여 예약이 가능하며 반납도 대여지사에 하시면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있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입니다. 위 대상자는 1차 의료기관 외래 시 750원을 지원하며 2, 3차 외래 시는 전액 지원, 입원 시에도 전액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가입자의 한 종류인 피부양자의 인정 요건상 장애인의 요건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인 경우 피부양자 등재 시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등재 가능하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만 30세가 초과하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형제자매에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재 시 소득 요건에 있어서 종합소득 합계 금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여야 등재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는 연소득이 1만 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하나 장애인 등록이 된 자는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험료 조정 경감 제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공동명의 자동차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등록 장애인 본인 소유의 자동차인 경우 장애인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조정하며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가족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부과월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역보험료 경감에 있어서도 연소득 금액 36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등급별로 10%에서 30% 보험료 경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 질환 및 희귀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본인 부담률이 0에서 10% 적용되는 산정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산정 특례 적용 질환으로 확진받은 자가 공단에 등록 신청하거나 특정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에 등록 절차 없이 환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경감하는 부분으로 외래 또는 입원 진료에 적용합니다. 다음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200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며 사후 환급은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 금액은 월별 직장, 지역 보험료 구간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나뉘어지며 본인의 상한액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에 있어서는 공단이 다음 연도에 사후 환급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진료 또는 중증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며 질환별 연간 180일 이내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한 진료건에 대해 실손 및 민간 보험회사 등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차감 후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2년에 1회 일반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하는 부분이며 고혈압, 당뇨, 구강검진 등 여러 기본적인 검진을 하며 현재 20년 기준으로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또한 성이나 연령별로 대상 연령에 따라 콜레스테롤,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을 하여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인 경우 검진을 받게 되며 검진 비용은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이면 검사를 하는 부분으로 1차 분변 자멸 검사 후 반응이 있음 대장 내시경 등 검사를 합니다.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 고위험군이 검진 대상이며 검진 비용은 본인 부담률이 10%입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 검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하며 검진 비용은 본인 부담 10%입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대상자이며 본인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편안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실천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로 인해 노후까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란 65세 이상의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신청에 의거하여 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선정합니다. 이에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복지용구 구입, 특별 현금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공단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있어 여러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곁에 공단이 함께합니다. 또한 한국은 코로나19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여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4,300만 원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87.7%에 이르렀으며 K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회보장제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 국민 곁에 건강이라는 가장 큰 행복을 국민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이 국민 곁에서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